님 대표님께서 저를 불러주셔서 제가 오늘 한번 준비했으니까 제 이야기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공유 화면 나오나요? 네, 대표님? 네, 네. 저는 미국 온라인 고등학교로 명문대 진학하기 작가 한승이라고 하고요. 저는 사실 원래 18년 동안 대한항공에서 비행기를 타던 워킹맘이었어요. 그러다가 여기 계신 분들 보니까 지금 해외에 계신 분들도 많고 미국에 계신 분들도 계시고 또 캐나다에 계신 분들도 계신데요. 저희는 이제 싱가포르에 6년을 살다가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돌아온 한국의 교육 현실 속에서 다시 돌아오니까 이게 매일매일 제가 느끼는 것은 이게 맞나? 이게 맞는 고민인가? 저뿐만 아니라 다니는 아이도 계속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사실 학교가 우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고, 사실 온라인 고등학교를 다닐 때도 학교가 우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성공을 했던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학교 밖으로 나간다는 선택은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뭐 그런 능력도 안 됐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 한국에 이제 다들 아시잖아요. 사교육 중심, 선행 중심. 그거 이제 좋아하시는 분들, 부모님들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을 경험을 직접 하고 나니까 우리 아이에게 맞는 방법, 다른 방법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네, 그러던 중에 이제 우연히 제가 책에도 이제 썼지만 이동국 선수의 자녀가 한국에서 미국 온라인 고등학교를 하는 것을 보고 네, 저도 아 저런 방법이 있구나 하고 이제 그때부터 온라인 고등학교의 세계를 알게 됐고 또 그 선택이 결국 우리 아이가 이제 합격률 1%의 미네르바와 네, 이번에는 합격률 2%였던 뉴욕대 아부다비에 동시에 합격할 수 있는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여기 지금 계신 분들 아마 교육 전문가 분들도 계시고 그러실 텐데 저는 어떤 제가 교육 전문가라서 이런 길을 선택한 건 아니에요. 저도 그냥 아이를 잘 키우고 싶은 여기 계신 부모님들하고 똑같은 마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경험을 제 혼자 갖고 나 혼자의 성공으로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과 그 비슷한 고민을 나누고 싶어서 책을 쓰게 됐고요. 네, 이제 잠깐만요. 화면을 좀 다음 화면으로 나오나요? 저 지금 아니요, 안 넘어갔어요, 아직. 네, 공유를 다시 해볼게요. 아까 해놔갖고 넘어가지 않는 것 같아요. 오, 갑자기 많이 들어오셨네. 27명 들어오셨어요. 네, 인기 네, 많이들 많으신데요, 작가님. 신청해줘서 너무 네. 감사드려요. 아유, 아닙니다. 네, 두 번째 화면으로 공유되나요? 네, 됐는데 네, 쇼보기가 아직 안 들어갔어요. 그쵸. 네. 갑자기 안 되지. 네, 실보기로 됐다. 네, 인트로 됐습니다. 체크나, 예, 예. 네, 이렇게 저는 이제 이제 새로 들어왔으니까 약간 요기만 할게요. 그래서 저는 이제 특별한 사람은 아니었고요. 그냥 여러분과 똑같은 그냥 두 아이의 엄마였고, 그 남들이 가보지 않은 길을, 예, 어쩌면 이거는 사실 미국에서는 계속 하고 있는 활동인데 저희 한국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거니까 제가 이렇게 책으로 쓰게 됐습니다. 네. 제가 이제 이 이야기를 왜 하게 됐을까 저도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사실 이거는 되게 단순함에서 시작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일단 다들 이제 외국에 계시거나 영어에 관심을 많으셔서 저의 그 미국 온라인 고등학교에 귀를 기울이셨을 텐데요. 지금 한국은 사실 많이 교육이 변했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다들 어렸을 때부터 영어 유치원도 보내고 영어 교육을 정말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영어 잘하는 친구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이렇게 능력 있는 아이들이
세상과 마주했을 때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은 정말 무궁무진한데 결국 수능 입시로 하나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서 좀 그게 안타까웠어요. 그리고 또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아, 해외 대학 가려면 돈이 많이 들고 또 비싼 국제학교를 보내야 가능한 길 아닌가? 그래서 맞아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중산층 가정에서는 엄두도 못 낸다고 생각하세요. 저희도 그랬고요. 네, 근데 저는 계속 이런 질문들이 떠올랐어요. 아니, 이렇게 잠재력이 있는 아이들이 왜 다 똑같은 방식으로 성장해야지? 또 제가 해보니까 큰돈 들이지 않아도 글로벌한 세계로 나아가고 싶은 가족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나처럼 그런 분들에게 알리는 우리의 이야기를 써보자. 그렇게 시작했고요. 이 책에는 저와 아이가 겪은 좌절, 또 혼란, 두려움, 그리고 또 작게나마 작은 희망들의 이야기까지 이런 조각조각들을 하나로 묶어서 이야기로 만들었습니다. 또 누군가에겐 이것이 또 희망의 증거가 돼서 저희들보다 더 발전해서 더 나은 모습으로 교육의 방향을 보여주시는 분들이 계실 거라는 확신으로 만들었고요. 네. 자, 사실 이 책의 제목은 입시보다는 엄마는 온라인 고등학교를 선택했다라는 제목으로 출발을 했어요.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온라인 고등학교라는 선택은 처음부터 잘 될 거라는 확신은 없었습니다. 절대로 멋진 확신으로 시작한 그런 결정은 아니었고, 불안하고 또 두렵고, 우리한테는 이 길밖에 없을 수도 있다라는 어떤 절박함이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갈 수 있었던 것도 있습니다. 네, 여러분도 고등학교 자퇴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중학교 자퇴 말이 낯서실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로 고등학교 자퇴는 주변에서 자퇴를 한 아이도 본 적도 없었고, 또 그 정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어요. 또 게다가 저희 첫째 아이가 싱가포르 국립대에 진학을 하면서 둘째 아이도 나도 싱가포르 국립대 갈 거야 라는 꿈을 꾸는데, 사실 첫째 아이도 한국 대학을 보내려고 생각을 하다가 어떻게 붙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간 거라, 둘째는 어떻게 해서든지 한국 대학을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한국에 와서도 좀 적응하기 쉽게 국제학교 말고 국제중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교육 현실을 보니까 거기도 말이 국제지 국제는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교육 현실 속에서 아이는 한국 대학 말고 나도 언니처럼 싱가포르 국립대를 가겠다고 했는데, 이제 해외 대학을 가려면 다들 여기 계신 분들 이미 해외 경험이 좀 있으셔서 아시겠지만 국제학교가 한국에 있긴 해요. 하지만 그건 우리 형편으로는 좀 감당하기 어려웠고요. 그리고 한국 교육부 산하의 외고 또 국제고, 예, 이런 것도 있어요. 맞아요. 그것도 고민해봤죠. 근데 이제 막상 알아보고 또 그 안을 들여다보니까 그게 말처럼 국제고나 뭐 외고처럼 글로벌 교육을 하는 기관이 아니라 이미 결국 한국의 국내 스카이 대학을 위한 사교육이 만연한 그런 입시 시스템으로 들어가 있는 세계였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제가 이제 깨달은 게 있어요. 부모의 불안이 아이를 망치지 않게 하는 방법은 그 불안을 새로운 길을 찾는 힘으로 바꾸는 것밖에 없겠다 싶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온라인 고등학교를 알아보고 이제 진학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온라인 고등학교 하면 뭔가 특별한 제도라든지 아니면 대안학교라든지, 아까 우리 대표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캐나다에서는 별로 안 알아주고 이런 거, 예,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거의 대안학교나 제가 이제 공부 이렇게 할 때 다들 저한테 홈스쿨링 하는 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또 그렇다고 해서 홈스쿨링도 아니고요. 근데 제가 직접 미국 온라인 고등학교를 경험을 해보니까 전혀 앞에 말씀드렸던 그런 사안은 아니었습니다. 단지 그냥 미국 고등학교예요. 다만 그 학교가 온라인 형태로 운영될 뿐이고, 그리고 이 학교들의 그 역사는 저희가 지금 아는 것보다 뭐 코로나 때문에 생겼다 이런 거 아니고요. 되게 오래 그 전부터 2007년 그 2000년대 초반부터 이미 이런 학교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저희도 지금 우리 캐나다 아하맘님의 그 주체로 이루어졌지만 캐나다에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어느 강연장이 아니라 온라인 공간에서 이렇게 함께하고 있잖아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생각을 바꿔야 될 게 중요한 것은 형태가 아니라 그걸 대하는 우리의 의식인 것 같습니다, 이제는. 그래서 온라인 고등학교는 이제 사실 다녀보니까 주변에 아무도 다니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누군가가 만들어 온 안전한 길에 그냥 따라가는 곳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아이들의 구성원 자체가 뭐 운동을 한다든지 제가 책에 여러 가지로 이제 여러 형태의 아이들을 써놨는데 뭐 자기 사업을 한다든지 그런 아이들이 뭐 자기 맥도날드에서 지금 캡틴이 됐다고 이렇게 자랑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자기만의 삶을 책임지고 싶은 아이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이 아이들이 뭐 그래서 대학을 안 가고 그냥 뭐 직업 전선으로 갔느냐 그렇진 않았어요. 제가 다닌 학교도 거의 100% 아이들이 다 대학을 진학을 했었고요. 그렇게 자기 삶을 책임지고 싶은 아이들이 모인 공간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적어도 우리 가족에 대해는 그랬던 것 같아요. 또 아무도 이 정답을 알려주지 않는 환경이었죠. 이게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환경이었고 또 싱가포르 국립대를 목표로 했지만 아이는 또 알아보는 과정에서 뉴욕대 아부다비가 가장 가고 싶은 학교 그리고 미네르바라는 이렇게 혁신학교도 있지만 내가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 합격률이 낮더라도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이렇게 아이 스스로 계획하고 또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나는 그런 경험을 해야 했고 그 과정에서 아이는 정말 많이 변했어요. 근데 사실 지금도 아이는 계속 도전을 하고 있어서 내일 이제 도착하는데 방학해서 한국에 오거든요. 근데 그동안 아이가 많이 힘들었던 이야기를 어젯밤에 하더라고요. 이렇게 아이들은 계속 이제 자기의 그 목표를 향해서 계획하고 실패하고 다시 일어나는 경험을 계속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제가 어젯밤에도 했습니다. 결국은 아이를 변화시키는 것은 어떤 뭐 학교의 거창한 이름이 아니라 아이 스스로 도전해 본 경험 그 자체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어요. 네. 그래서, 네. 그래서 어, 그 세상에는 네, 뒤로 넘어가지. 네, 죄송합니다. 네. 저희도 이렇게 불안함 속에 불안하지 않았던 건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뭐 말씀을 지금 뭐 자신만만하게 드리지만 저도 계속 자기 의심 속에 아이가 잘 될까 잠시만요. 예, 안 보여서. 네. 잘 될까 이렇게 걱정하던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합격 레터가 오기 전 바로 지금 1년 전이에요. 1년 전까지도 저도 이제 항상 고민하는 엄마였고 그 과정이 이렇게 순탄하진 않았습니다. 뭐 예를 들면 과제가 하나라도 늦어지면 이제 아이가 선생님에게 자기 상황을 얘기를 하고 엄마에게 사인을 받아서 과제를 미루고 또 그 과정에서 울기도 하고 또 온라인 고등학교라는 대학 입시에서 우리가 안 해본 거잖아요. 주변에 없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혹시 불이익을 받아서 합격을 못하는 것이 아닐까 이런 불안도 계속됐고요. 솔직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레터가 2장 다 오기까지는 거의 한 일주일 간격으로 왔는데 그 불안은 계속 길게 오랫동안 그 2장을 다 받기까지는 되게 제 마음속에 거의 4년 동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불안한 일을 어떻게 했느냐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것도 지나고 보면은 별거 아닌 것처럼 제가 이제 깨달은 점은 그거예요. 우리가 자주 잊고 사는 게 있어요. 성장이라는 것을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성장은 편안함에서 나오지 않더라고요. 성장은 언제나 불안과 뭐 정면으로 싸운다고 하나요? 그 마주선 순간에 내가 그것을 극복할 때 시작되고 뭐 극복을 하든지 아니면 실패를 하든지 조금씩 성장을 해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의 불안을 없애려고 하기보다는 그 불안을 뚫고 지나갈 수 있도록 부모님들이 도와주면서 아이의 마음의 근육을 이렇게 키우게 하는 것이 진짜 교육이라는 것을 이번 경험을 통해서 깨달았고요. 그리고 신기하게도 아이만 성장한 게 아니에요. 제가 되게 희생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저를 봐주시는데 결과적으로 제가 이렇게 책을 내고 또 강연자로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설 수 있었던 것도 불안과 함께 걸어가다 보니까 제가 새로운 길을 얻게 된 그 결과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불안에 대해서 너무 그 '내가 뭐 운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보다 '그 불안을 어떻게 하면 잘 넘어갈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세상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저에게 이제 질문을 하세요. 뭐 교육의 정답을 얻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질문들이 "하버드 간 것도 아닌데 저한테 왜 이렇게 뭐 책을 냈어요?" 하시는 분들도 한 분 계셨어요, 한 분. 네. 그거는 이제 아는 사람이니까 그냥 하는 얘기고요. 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 온라인 고등학교 가면 미네르바 갈 수 있나요?" 또 그리고 또 만약에 했다가 틀리면 안 못 가면 어떡해요? 라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이제 국제 교육이 AP도 있고 IB도 있고 뭐 IGCSE도 있고 많잖아요. 이제 그것 중에 "가장 좋은 건 어떤 것인가요?"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저의 경우는 이제 큰애는 IB를 했고 둘째는 AP를 했으니까 "둘 다 해 보니까 어때요? 어떤 게 대학 가기 더 좋아요?" 라고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사실 정답은 없어요. 그 아이마다 다르기 때문에 중요한 건 그 아이에 맞는 방향이지 어떤 그 정답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아이에게 맞는 방향인지 또 속도가 맞는지, 뭐 선행학습 제가 사실 좋아하지 않는 게 속도를 맞추지 않고 선행학습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뭐 잘하는 학생은 더 앞으로 나아가서 그 위에 학년 공부하는 게 나쁜 건 아닌데 우리 모두 그 잘하는 학생에 맞춰서 속도를 맞춰서 아이들을 끌어내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 것처럼 내 아이의 속도와 방향과 그리고 아이의 삶이 스스로 진정으로 확장되는 방향인지 그걸 봐주는 게 훨씬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부모가 이제 해야 될 일은 아이에게 정답, AP가 좋다고 하니까 AP를 해. 아니야, IB가 좋다니까 IB를 해. 그렇게 던져주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갈 수 있는 방향을 함께 발견해 주는 것이라는 것을 이제 책을 쓰면서 또 여러분들을 만나면서 또 느낀 점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사실 제가 앞에서 이제 돈 얘기를 몇 번 했는데요. 제가 강연을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이제 어떤 남자분이 저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돈 얘기하시네요."라고 이렇게 농담을 던지셨어요. 이제 돈이라는 게 사실 제가 국제학교를 안 보냈던 게 우리 가정 형편상 국제학교는 너무 경제적으로 타격이 오는 거였고, 그리고 해외 대학 마찬가지로 저희 가정에서는 보낼 수 없는 그런 유학이었어요. 그렇지만 정보가 있었고 또 그걸 대하는 아이들의 태도가 있었기 때문에 성공한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돈이라는 것 장학금까지 받게 됐으니까 이제 돈 얘기를 끝까지 하게 되는데 결국은 태도입니다. 이제 제가 이제 온라인 고등학교라는 거 콘텐츠로 여러분들과 만날 때 이제 이런 질문을 많이 하세요. 이제 "엄마가 영어가 유창하지 않은데 미국 온라인 고등학교 집에서 하는 거 어떻게 가능하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많이 계시고, 또 반대로 저희가 이제 숨겨 놓은 어떤 능력이 있는 줄 알고 이제 미네르바라는 데는 합격률이 1% 라던데 어떻게 컨설팅 없이 하셨어요? 정말 안 하셨어요? 제 측근도 제일 친했던 후배도 제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 끝나고 "언니 근데 진짜 컨설팅 안 했어? 누구 언니는 했대던데."라고 이제 저한테 끌어내더라고요. 그래서 "아 내가 컨설팅할 돈이 어딨니?"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컨설팅은 돈이 있어도 아마 이렇게 지나고 보니까 안 했을 것 같아요. 두 아이 다 그냥 컨설팅 없이 학교 선생님과 이야기해서 대학 원서를 썼고 둘 다 원하는 대학을 갔기 때문에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해요. 이제 큰애는 이미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싱가포르에서 취업도 해서 지금 회사 생활을 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이제 12년의 교육 과정을 보통 거치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입시로 이어져요. 그 과정에서 이제 아이들은 대학 원서를 쓸 때 자기를 처음 PR을 하게 되고, 그때 쓰면서 내가 어떤 삶으로 어떤 방향으로 살아왔는지 한번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것을 바탕으로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라고 스스로 어필해 보려는 원서를 쓰게 돼요. 그 과정에서 제가 지켜보니까 아이들은 물론 제가 도와주긴 했죠. 왜냐하면 그 아이를 가장 많이 아는 건 부모예요. 제가 나중에 뭐 제가 원서 쓰는 에세이 원서 쓸 때도 이제 저희 이제 단톡방에 있는 분들이 여쭤보면 이제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결국은 그것을 아는 사람은, 이 아이를 아는 사람은 컨설팅 업체에 계신 원장님들이 아니라 우리 자신, 우리 가족들이 이 아이를 제일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이랑 그런 얘기를 많이 했고, 큰아이도 그렇게 했더니 대학도 갔고, 그 밑바탕으로 또 대학을 졸업해서 사회에 나가게 됐어요. 이 과정에서 이제 아이들은 내가 원서를 쓰면서 정말 나에 대해서 많은 것을 깨닫고 어떻게 잘 보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잖아요. 우리가 이제 사회생활 하듯이. 그러면서 이 아이는 이제 4년 후에는 대학을 졸업해서 사회에 나가게 되겠죠? 그러면 그때도 똑같은 방법으로 자기를 어필하면서 사회의 한 구성원이 되어갈 겁니다. 누가 대신 해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요. 제가 큰아이를 보니까 저희 큰아이는 그렇게 뛰어나지도 또 어쩌면 이제 영어의 그 교육에 늦게 들어가면서 자신감도 떨어지고 그런 아이였지만 지금 그 싱가포르에서 하나의 구성원으로서 이렇게 살아가는 걸 보면 큰 걸 우리가 바라는 것보다 어렸을 때 큰 걸 바라는 것보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게 틀린 거, 나쁜 거, 그리고 떨어진 게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물론 정보도 중요하지만 돈보다는 정보가 중요하고 제가 이렇게 표시해 놨는데 정보보다 더 중요한 건 사실 태도입니다. 제가 이 태도라는 이야기는 요즘에 되게 또 뜨는 이야기더라고요. AI의 이 정보화 시대에 가장 중요한 건 태도라고 저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른 유명하신 분들도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아이가 어떤 태도로 배우려고 하는지, 또 부모가 어떤 태도로 아이를 믿어주고 있는지, 또 집안 분위기 자체가 아이의 주도성, 무엇이든지 다 뭐 학원에 맡겨서 해야 되고 누구 과외 선생님을 붙여주고 이렇게 무조건 하는 것보다 필요 선택에 의해서 자기 주도성을 얼마나 지지해 주는지, 이게 바로 이런 아이들이, 태도를 가진 아이들이 어떤 환경에서도 성장을 한다는 것을 제가 이제 첫째까지 회사를 들어가는, 스스로 회사 들어가는 아이를 보니까 느낌이 오더라고요. 네. 여기까지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그냥 러프하게 말씀을 드렸던 거고, 혹시 이제 책을 읽어보신 분들도 계시고, 아직 접하지 못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네, 질문을, 네, 공유를 풀고, 네, 질문을 받아보겠습니다. 네, 질문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면 네, 순서대로 질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를 그래도 이렇게 다 검색해 보시고 비교 분석하셨잖아요. 네. 그 온라인 학교 비교 분석했을 때 그래도 이 정도 학교들은 참 좋더라 하는 리스트를 좀 갖고 계실까요? 그 공유가 제가 이제 가능하실까요? 책에 이제 다 넣어놨어요. 학비까지. 최신 업데이트를 해서 제가 그 음, 책을 쓰는 시작이 원래 지난 3월, 작년이 아니라 진짜 지난 3월이었거든요. 근데 그때와 또 8월에 입학이 이루어진 다음에 또 학비가 바뀌어서 제가 이제 업데이트한 내용을 다 넣어놨습니다. 예. 네네네. 그렇지만 네,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거기 있는 학교가 좋은 학교라기보다는 그래도 사람들이 많이 선호하는 학교지. 사실 저도 이제 다 하나씩 연락을 해보고, 그리고 홈페이지 들어가 찾아보고, 아무리 좋은 학교지만 뭐 학비 문제도 있고, 거기 보면은 한국 돈으로 6천만 원 이상의 학교도 있거든요. 온라인이지만. 그런 학교 좋아요. 좋지만 저는 이제 어떤 학교가 좋아요? 그러면 비싼 학교 좋다고 말씀을 드려요. 좋아요. 좋긴 좋은데 제가 감당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런 거는 일단은 제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뭐 좋은 학교는 없어요. 내한테 맞는 학교. 그래서 최선의 방향으로 뭐 학비도 맞고, 어떤 친구들은 제가 다녔던 이제 학교는 실시간으로 되는 학교지만 실시간 수업이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실시간을 거부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제 뭐 그 친구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 친구는 자기 시차를 한국에 맞게 살고 싶지 시차를 바꿔서는 살지 못하겠다. 그래서 일부러 그 친구는 녹화본만 들으면서 공부하는 친구도 있어요. 이렇게 이제 개인에 따라 다양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는 이제 책을 읽어보시고 잘 결정하시는 게 좋고요. 저희의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는 학교라는 그 뭔가의 시스템이 저를 잡고 있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무조건 실시간에 하는 학교를 골랐어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감사합니다. 네. 채팅창에 질문 먼저 받아볼게요. 다니는 온라인 이름을
그 책에 나와 있다고 했는데 그래도 한번 자녀가 다녔던 학교 이름 다시 한 번만 알려주세요. 예, 네, 책에 다 나와 있고 책 표지에도 나와 있고요. 조지 워싱턴 온라인 하이스쿨에 다녔어요. 그리고 음, 고등학교는 예, 9학년부터고 이 학교는 8학년부터 미들 과정인 8학년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렇지만 저희는 그때는 이 학교를 알지 못했고 9학년부터 시작하고 학교가 들어갈 수 있는 거는 수시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제 추천하지 않는 거는 중간에 학기 중간에 내가 9학년 때 들어갔으면 9학년 처음부터 시작하는 걸 추천드려요. 공부하는 양이 많기 때문에 네, 맞아요. 여기 홍님께서 올려준 학교고요. 음, 양이 많기 때문에 중간에 들어가면 그때 내가 만약에 11월에 들어갔다 그러면은 1월부터, 9월에 시작했던 2달, 11월까지 2달 과정을 나 혼자 해내야 되니까 그런 거는 추천하지 않고 들어갈 거면 진짜 학교 들어가듯이 예, 처음에 시작할 때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이게 지금 책이 해외에 사시는 분들은 지금 온라인으로 지금 뭐라 그래야 되죠? 그 밀리의 서재나 이런 곳에는 아직 안 올라가 있어갖고 책을 못 보신 분들이 꽤 있으실 거예요. 저도 아직 못 어, 봤거든요. 지금 전자책으로는 네. 지금 이미 다 나왔어요. 그래서 네, 전자책으로 보시면 네, 뭐 알라딘, 교보 그리고 예스24 다 전자책으로 나와 있으니까 이제 전자책으로 보신 리즈님 같은 경우는 이제 전자책 나오자마자 바로 다 읽으셔갖고 네, 예, 맞아요. 읽으셨고 예, 하실 수 음. 있습니다. 네, 네 1월 말에 예 한국에 오셔서 구입하셔도 되고요. 네네. 네. 그리고 어떤 성향의 아이들이 잘 적응할 수 있을까요? 위기의 순간들 혹은 흔들렸던 순간들을 어떤 생각으로 잘 판단하셨는지 궁금하시대요. 아, 네. 제가 이제 온라인 이 고등학교를 해보면서 저는 사실 큰애를 한국 대학 보내기 위해서 한국에 이제 거기 해외에서 졸업을 해야지 한국 대학 들어가기가 용이하더라고요. 중간에 고등학교 2학년 때 전학을 오면 이게 또 막 성적표가 헷갈리기 때문에 또 거기서 또 불거지는 문제가 많다고 해서 이제 나중에는 저희 돈으로 집세랑 또 그리고 학비 이제 두 아이 학비를 이제 1년 반 동안은 저희 돈으로 이제 내고 있었거든요. 그게 저희한테는 좀 엄청난 돈이었어요. 뭐 억에 가까우니까 저희 좀 부담이 많았던 건데 제가 어떤 분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첫째도 이 온라인 스쿨이라는 게 있는 줄 알았다면 한국에 데려와서 그냥 했을 것 같다고. 음, 그만큼 예, 근데 이제 첫째와 둘째의 성향은 완전히 달라요. 첫째는 내성적이고 둘째는 되게 외향적인 아이인데 이제 둘째가 이 온라인 스쿨을 한 거잖아요. 근데 외향적인 아이들이 이 상황에 잘 적응할 수 있었던 것은 처음엔 좀 힘들었어요. 제 책에도 그 힘든 과정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써놨는데 처음엔 힘들었지만 그거를 어떻게 뭐 운동도 하고 산책도 하고 또뭐 얘기도 하면서 잘 극복해냈고 근데 온라인이라는 세상 안에서 주도권을 갖게 되더라고요. 또 이게 자신감이 있는 아이다 보니까 그래서 활동적이고 친구가 많았던 아이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더 외로워했지만 온라인에서 친구를 사귀니까 오히려 공부 시간에 먼저 손을 들고 또 지금도 줌을 우리 켜도 되고 안 켜도 되잖아요. 근데 이제 어떤 수업 선생님마다 성향이 다르세요. 어떤 선생님은 줌을 반드시 켜야 되고, 어떤 선생님은 너가 이제 알아서 해라 이렇게 맡기시는 분이 있는데 그렇게 알아서 맡기는 분한테도 자기는 이제 줌을 켜서 나의 적극성을 보여주고 싶어서 키기도 하고 그랬고요. 또 반대로 저희 첫째 같은 경우는 이게 잘 맞았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제 나서기 싫고 나는 공부만 조용히 하고 싶은 아이들도 있잖아요. 이제 그런 아이들도 오히려 이게 온라인을 잘 활용하면 예, 괜찮을 것 같고 아마 이게 위기의 순간들 이제 이런 거 많이 걱정하세요. 저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숙제 제때 못 내갖고 울기도 하고 제가 이제 책에도 썼지만 그 선생님 여기 이제 줌 미팅이 한 달에 한 번씩 담임 선생님하고 있어요. 네, 꼭 해야 되는 것도 돼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더라고요, 결국은. 근데 제가 이제 석 달 정도 계속 선생님하고 만났는데 제가 영어도 이제 자유롭지 못하니까 그것도 사실 큰 부담이었고요. 제가 또 선생님에게 드리는 질문도 항상 똑같았어요. 그래서 이제 중간에 선생님께 저는 그냥 혹시 더 특이사항 있으면 이제 메일로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했던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숙제가 계속 밀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숙제가 밀릴 때, 아, 내가 이걸 계속 해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지만 그것도 어떻게 잘 극복해서 넘어갔습니다.
예, 그리고 아마 그때 이제 내가 이거 학교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은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한국 국제학교 시스템, 국제중학교, 그러니까 한국 중학교죠. 한국 중학교의 시스템에 들어갔을 때 아이도 되게 놀랬던 점이 아이들이 친구들이 사교육을 받느라 학원에서 학원 숙제하느라 학교에 와서 졸고 엎드려 자고 그걸 또 중학교 선생님은 용인해주고 이런 모습을 보고 아이도 솔직히 이건 학교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어리지만 느꼈고 저도 그런 시스템에는 다시 들어가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이게 이 길이 내 길밖에 없다라고 계속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네. 이번에는 손을 들고 질문하실 수 있는 분에게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네, 어떤 분이 질문하실까요? 없으시면 저희 채팅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어, 작가님 이후의 계획은 어떻게 되세요? 작가님의 이후 계획을 원하실까요? 작가님 자녀의 이후 계획일까요? 조금 더 자세하게 질문을 달아주시면 좋겠고요. 한국 학교에 다니면서 온라인 스쿨을 다니는 것을 추천하실까요? 아까 안 하신다 그랬던 것 같아요. 그쵸? 하나에 네. 집중하라고. 고등학생은 추천하지 않아요. 못해요. 못하고 그리고 혹시 초등학생, 중학생도 사실 그 우리나라 중학교와 그 해외의 미국의 학제를 보면 약간 이제 맞물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제 거기서는 중학교 3학년부터 하이스쿨에 들어가기 때문에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까지는 뭐 영어 학원 한다 셈치고 하는 것은 괜찮다고 봐요. 그렇지만 뭐 캐나다에서도 그렇겠지만 한 7학년 되면은 엄마들이 이제 좀 교육에 관심 있는 분들은 입시까지 생각하시면서 계획을 짰지 않으세요? 그쵸? 예, 그렇기 때문에 한 7학년 정도부터는 내가 어디로 아이를 학제를 바꿀 것인지 결정을 하고 한쪽만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혹시나 미국 대학교도 혹시 온라인으로 진학을 고민하셨던 적이 있으세요? 아니요, 절대 없고요. 아이가 원하지 않았을 거예요. 아이가 음, 아까도 말씀드린 되게 활동적인 아이였고, 이제 국제학교, 이제 싱가포르에서 국제학교 다닐 때, 이제 여기 계신 분들 아마 미국 학교나 캐나다 학교, 그렇게 우리 그 엘레멘터리 친구들한테 공부 안 시키잖아요. 네. 얘들 마찬가지로 공부 안 하고, 이제 친구들과 재밌게 놀고, 뭐, 거긴 아이비 학교였으니까 뭐 크리티컬 띵킹 뭐 이 정도로 해서 맨날 활동하고 이런 것만 했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하는 거를 환영하는 친구는 아니었어요. 그냥 할 수 없이 이제 내가 한국 대학 안 가고 이제 해외를 대학 가려면 이 길밖에 없다라는 것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저기 홍님이 말씀하신 그 온라인 대학은 안 해봤습니다. 그럼 근데 혹시, 사실 예, 저희가 이제 미네르바 대학교가 온라인 형태예요. 그래서 근데 그 학교는 좀 다른 게 온라인 형태지만 7개의 도시에 살면서 강의실은 온라인으로 듣고 밖에 나가서 활동은 그 학교 그 학우들과 밖에 나가서 뭐 인턴도 해보고 일도 해보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조금 달랐습니다. 음, 네. 그러면 혹시 지금 자녀가 대학의 전공을 어떤 전공을 선택했을까요? 네, 맞아요. 대학이 지금 뉴욕대 아부다비도 그렇고 미네르바도 그렇고 약간 리버럴 아트 칼리지의 그런 형태예요. 그래서 처음엔 뭐 다 배웠다가 이제 중간에 이제 바꿀 수도 있고 선택할 수도 있는데 저희 아이는 이제 심리학을 제가 책에도 썼지만 이제 심리학을 해야 되겠다 이제 마음을 먹어서 AP도 뭐 그런 쪽으로 들었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썼는데 그래서 심리학으로 원서도 썼어요. 그런데 지금 1년 동안 다녀보면서 아이가 비즈니스를 이제 자기 메인으로 하고 그리고 마이너로 이제 심리학을 할까 지금 약간 이렇게 고민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공을 정하는 거는 2학년 때 하니까 조금 아이들에게 생각할 시간이 주어져서 전공을 바꿀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비즈니스로. 음, 또 한 분 질문인데요. 작가님 아이는 원래 언니처럼 싱가포르 국립대를 목표로 했었잖아요. 그래서 가장 네, 적합한 방법을 찾다 미국 온라인 고등학교 선택을 하신 걸로 책을 읽으셨대요. 그러다가 네, 입시 과정에서 미네르바, 뉴욕대, 아부다비에 합격했다고 하셨는데 고등학교 재학 네. 중 심리학에 관심이 생겨 그쪽으로 공부해보고 싶다고
했는데 전공을 생각해서 내가 뉴욕대와 미네르바 대학을 지원하겠다고 정하신 걸까요?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아이도 언니가 지금 싱가포르 국립대지만 리버럴 아트 칼리지 예일 NUS라고 그래서 예일에 이제 시스템을 갖다가 같이 쓰는 그런 칼리지였어요. 학교 내에. 그걸 봤기 때문에 전공을 언제든지 내가 다 해보고 바꿀 수 있다는 거기에 또 포커스를 맞췄고, 그리고 이제 책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희도 이제 미국 대학을 다 써보려고 그랬어요. 근데 EA, ED에, 얼리에 다 이게 두 학교가 합격하는 바람에 레귤러를 못 썼어요. 근데 레귤러에 들어가 있던 학교들은 다 리버럴 아트 칼리지였어요. 아이가 자기가 해보고 심리학을 할 건지 뭐 다른 학문을 할 것인지 결정하고 싶다고 그래서 음, 예,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예, 음. 전공 적합성 이런 거는 보지 않았습니다. 네, 이번에는 작가님에 대한 질문인데요. 책 출간을 네. 하시고 이후의 계획이 궁금하시대요. 앞으로의 계획, 작가님의 자녀 말고. 네, 저는 어떤 이런 이제 아이가 공부를 하면서 저도 이제 사실 온라인으로 하는 일을 했었어요. 그리고 책 쓰기 이제 몇 달 전에 그 일을 더 이상 이제 안 하기로 하고 이제 그러고서 책을 썼는데 책을 쓰고 나니까 이제 제가 또 몰랐던 세상이 펼쳐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랑 이야기하고 싶어 하시고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이제 무료 강연도 다니고 무료 줌도 열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이제 최근에 문득 며칠 전에 든 생각인데, 이제 책을 한 권 더 써보고 싶다는 생각이 지금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음. 들었어요, 그냥. 네, 현재로선 그래요. 네. 특별히, 그런 건 아니고요. 네. 그리고 컨설팅 없이 대학 입시 정보를 얻으셨다고 했는데 어떻게 정보를 네. 얻으셨는지. 네, 맞아요. 제가 이제 뭐 이런 내용도 다 책에 이제 있지만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그렇게 뭐 뛰어난 사람도 아니고 영어가 완벽한 사람도 아니지만 이제 할 수 있었던 거는 이제 첫 번째는 솔직히 이제 얘가 둘째잖아요. 그러니까 첫째 때 해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지는 학교랑 물론 컨설팅 없이 했지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알았고 그리고 컨설팅 없이도 예일 NUS가 그때 합격률이 5%였거든요. 5%임에도 불구하고 돼서 그때도 사실 깜짝 놀랐고 사람들이 그런 걸 해봤기 때문에 자신감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제가 이제 미흡한 부분은 미국 대학 또 AP 안 해본 미국 온라인 고등학교 이런 거에 대한 정보는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정보들을 어, 이제 미네르바 같은 경우에는 장학금 신청한다든지 원서 넣을 때 되게 까다로워요. 근데 그런 거를 저는 챗 GPT한테 물어봤습니다. 거짓말을 할 때도 있고 잘못된 정보도 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다시 한번 물어봐요. 정말 이제 그게 하다 보면 요령이 생겨서 하다 보면 맞고 뭐 여기 홈페이지를 아예 화면을 띄워서 갖다 주면서 이 홈페이지에서 다 보고 얘기해 달라. 너의 생각을 얘기하지 말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원서 작성도 마쳤고 CSS 그 장학금 재정 보조 신청하는 것도 다 해서 마쳤어요. 어렵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요즘에 저희는 지금 이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거고, 저희 이제 큰애의 경우 이제 5년 더 빠른데, 5년 전이라면 사실 저 이런 용기도 못 냈고, 이런 정보도 얻지 못했을 거예요. 챗 GPT도 없었잖아요, 그때는. 네. 다음은 대면이 아니다 보니까 아이들 사회성 발달 부분에 아무래도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을 텐데 어떻게 채워주셨나요? 저희 이제 경우는 큰애였잖아요. 컸을 때잖아요, 고등학교. 고등학교이기 때문에, 이 아이가 자기가 알아서 해야 되는, 고등학생들 친구 엄마가 만들어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온라인 상에서 친구들과 사귀고, 또 이제 그런 내용도 책에 있어요. 오히려 미국 친구들과 친해져서 그 친구들이 뭐 한다고, 그 온라인 상으로 홍수 피해 난 친구 도와준다고 돈을 모을 때 그런 것도 같이 참여해보고 음, 온라인상에서 참 사람들을 많이 사귄 것 같고 그때 저희가 처음에 온라인 시작했을 때는 코로나 이제 막판이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친구들이 뭐 헝가리에 있는 친구들도 있고 미국 각지에 있는 친구들도 있고 인도에 있는 친구들도 있고 다녀보니까 그때 당시는 오히려 저희가 다녔던 국제학교보다 더 네, 국제스럽더라고요. 그래서 그 안에서 또 친구를 만나서 줌으로 또 이야기도 나누고
그렇게 좀 살았고, 한국에서 있었던 친구들은 또 만나서 또 스티커 사진도 찍어야 돼. 스티커 사진이 아니라 그 뭐죠? 그 사진도 찍어야 되고, 만나서 또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녀야 되고 하는 친구는 중학교 때 다닐 때, 중학교 그 국제중학교 다닐 때 친구들이 몇몇 있어서 같이 만났는데, 근데 사실은 여러분도 이제 실상을 아시잖아요. 그 친구들이 더 시간이 없어서 그 친구들을 만날 수가 없었어요. 걔네들이 학원 다녀야 되니까 그 친구들한테 맞춰서 저희 아이가 뭐 대치동을 간다든지 양재동을 간다든지 그렇게 해서 그 학원가 근처에서 잠깐 잠깐 만나는 정도지. 그리고 AP를 뭐 4개, 3개 이렇게 하면 사실 친구 만날 시간 없습니다. 열심히 하는 사람 하려면 공부하느라고 그렇게 친구 만날 시간 없고 이제 들어가자마자 친구를 엄청 사귀고 있어서 오히려 이제 고민이 친구가 너무 많다 보니까 자기 친한 친구가 없는 것 같다 이런 고민을 최근에 또 하더라고요. 네. 네. 엄마가 영어가 원활하지 못하더라도 온라인 학교 입학 준비가 어렵지 않을까요? 온라인 고등학교 입학 준비는 제가 이제 저희 이제 단톡방에서 이제 많이 왜냐면 제가 경험한 학교는 딱 한 학교잖아요. 그래서 그분의 이제 그 학교에 맞춰서 제가 한번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고 이제 아이의 에세이 그리고 아이의 뭐 여권 뭐 이 정도 내는 정도? 이렇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진 않았고 일단은 엄마가 영어를 못하지만 그래도 아이는 영어를 잘해야 됩니다. 예, 고등학교 다니는 학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못해도 되겠지는 아니에요. 아이들은 절대로 영어를 많이 하면 할수록 아이에게 더 얻어지는 게 많으니까 반드시 영어는 읽기, 쓰기, 뭐 말하기, 듣기 뭐 다 4가지 카테고리 영역에서 모두 잘하도록 해야 됩니다. 음. 네. 그리고 미네르바 대신에 뉴욕 아부다비를 선택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 네. 이것도 이제 책에 지금 자세히 써 있지만 미국 그 입시 제도가 ED는 early decision이라고 그래서 되면은 꼭 가야 돼요. 안 가면 안 돼요, 되면. 그리고 EA는 early action이라고 그래서 요거는 여러 개 써도 돼요.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근데 저희 아이는 제일 가고 싶은 학교인 뉴욕대 아부다비를 얼리 디시전으로 썼어요. 되면 꼭 가려고. 그리고 미네르바는 내가 이제 사실 합격률이 1%라는데 되겠어? 그치만 꼭 한번 도전은 해보고 싶어 해서 쓴 게 얼리 액션으로 썼기 때문에 어, 원래 이제 규정상에도 얼리 디시전인 학교를 가야 되는 거였지만 이제 정말 고민했어요. 정말 1%짜리가 됐는데 미네르바를 포기하는 게 맞을까? 또 그리고 가장 가고 싶은 학교 뉴욕대 아부다비 됐는데 어떻게 하지 했을 때 여기서 이제 돈으로 이제 결정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재정 지원이 내가 신청했지만 얼리 디시전이라도 뉴욕대 아부다비가 원하는 만큼 못 주면 안 간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거부하고 그냥 다른 학교를 고를 수도 있었는데 미네르바보다는 뉴욕대 아부다비가 훨씬 학교가 부자기 때문에 주는 돈도 이제 많았고 아이가 무엇보다도 이제 그건 이제 부모의 입장이었고요. 돈의 이제 장학금 때문에 그리고 아이가 이 미네르바는 그런 게 없지만 뉴욕대 아부다비는 일단은 이제 서류 전형으로 통과한 아이들을 학교로 다 비행기표, 호텔비, 체류비, 식사, 뭐 관광비 다 해서 다 그걸 학교가 되고 아이들을 초대를 해요. 캐나다 친구들, 캐나다에서 온 한국 친구도 있었어요, 이번에. 그래서 같이 들어간 친구 있는데 가서 아이들에게 2박 3일 동안 학교 체험을 하게 해주고 학교 수업을 원하는 걸 골라서 한번 듣게 해주고 그리고 또 이렇게 뭐 사막 투어도 데려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을 보여줬어요.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이 거기 2박 3일 동안 갔다 오는 동안 거기서 너무 친구들하고 친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는 한국에 돌아왔을 때 합격자 발표가 나자마자 너무 좋아하면서 이제 그 친구들과 서로 교류하고 연락하면서 그냥 바로 그 학교의 마음을 뺏기더라고요. 음. 그리고 아이와 함께 온라인 고등학교에 입학할 때 아이들을 어떻게 동기부여를 해주셨는지 궁금하시대요. 아, 네. 이제 책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엄마나 이제 아빠들, 특히 엄마들은 너무 이런 거 너무 좋다. 한번 해볼까? 라고 했는데 이제 아이들이 다 시큰둥해요. 잘 모르니까. 근데 이제 저희는 저희 아이도 몰랐죠. 그런데 그때 이제 그 텔레비전을
그 이동국 선수 자녀가 지금은 아마 그 친구가 모델로 활동하죠. 얼굴도 예쁘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의 이제 동영상을 보더니 자, 이때, 사실 이때 중학교 2학년 아이들이 다 이제 반항적이고 엄마가 하는 말 잘 안 듣는데, 그날 이제 이걸 보더니 그 말은 귀가 솔깃하더라고요. 한번 해보고 싶다고. 어떤 친구들은 지금 보면은, 어, 지금 그 친구들은 아마 홈스쿨을 이미 하고 있었던 친구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가정은 이 책을 아이들과 다 같이 한번 읽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엄마가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고, 내가 할 수 있겠다 아니면 나는 엄마 이거 절대 나 얘처럼 못해 이러면 못하는 거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한번 책을 제가 최대한 쉽게 썼으니까 뭐 한번 읽혀보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음, 네, 그다음에 장학금 네, 질문이 대학교 네. 장학금 성적이 네, 니드 블라인드였어요. 네, 니드 베이스 아니고 니드 베이스는 성적을 보고 아이를 뽑는 거고 니드 블라인드는 일단 학교가 그 성적을 안 보고 다 이 학생이 우리 학교에 적합한가를 보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이제 장학금을 나눠서 주는 거기 때문에 조금 다른데 저희는 니드 블라인드였고요. 이것도 내용을 다 책에 써놨고 그리고 사실 맞아요. 미국 비자 취업 등이 어려워서 다른 해외 대학도 궁금하네요 라고 얘기하셨어요. 맞아요. 저는 사실 그 책을 보면은 아이가 미국은 절대 안 간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여기 아마 미국에 계신 분들도 계셔서 약간 웃으실 텐데 그냥 아이에게는 미국이라는 세상이 가본 적도 없고 어, 좀 총이 있다고 하니까 그 미국 온라인 고등학교 친구들이 이제 그 실상을 얘기를 해주니까 아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안 간다고 했고 무엇보다도 취업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아마도 미국은 안 그러니까 가도 돼도 안 갔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싱가포르 국립대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싱가포르는 사실 저희 큰애도 그렇고 그렇게 졸업한 친구들도 그렇고 같이 대부분 다 취업을 했거든요. 한국에서는 대부분 취업을 못 하잖아요. 근데 반대로 다 대부분 취업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으로 영어를 쓰는 다른 국가들을 선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제가 캐나다 쪽으로 한 말씀 드리면 지금 네. 캐나다도 이민 정책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유학생들 수가 현저히 줄었고 전문대하고 4년제 대학도 지금 학과가 많이 없어져서 캠퍼스가 없어질 정도인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학 입장에서는 신규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제도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올해. 그래서 음, 들어오는 입학생 거의 전체를 장학금을 주더라고요. 적게는 1,000불, 그러니까 100만 원, 음, 많게는 뭐 탑으로 들어가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 10,000불까지도 주는 학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해외로 눈을 돌리시고 대학까지 고민하신다 그러면 이 신입생 장학금 제도가 있거든요. 100% 주는 그 제도를 꼼꼼히 한번 아, 체크하시면 또 좋은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더 네. 말씀드리면 사실 한국은 너무 아이들을 온실의 화초처럼 키우시잖아요. 근데 캐나다는 고등학교부터도 아르바이트가 정당하게 합법적으로 할 수 있고 그리고 아르바이트를 많이 해요, 아이들이. 그러다 보니까 음, 독립해서 경제적으로 독립도 하기도 하고요. 18살 이상이면 합법적으로 독립해서 혼자 나가 살 수가 있어요. 그래갖고 조금 대학생으로 해외에 입학을 시키신다, 입학을 시키셨다 했을 때 학비하고 모든 생활비를 다 대줘야지 고민하지 마시고 아이들하고 조금 분리한다고 생각하시고 미리 주입을 하는 거죠. 난 돈이 없다. 너네가 아, 네, 맞아요. 나가면, 그쵸? 너네가 나가면 네, 네, 네. 생활비는 네, 내가 첫 학비는 내줄게. 뭐 조건을 네, 예를 네. 저희 부모님이 그러셨거든요. 아, 네, 맞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래요. 네, 어떻게든 살더라고요. 제가 네. 아르바이트해서 다음 학기부터는 돈이 없다니까 내가 어떻게든 벌어서 그 학비를 대야지 하고 돈을 벌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해외에 나오면 또 모든 웨이트리스 하나 하더라도 수입이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공부하면서 뭔가 그 경제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게 많으니까요. 조금 자녀를 믿으시고 해외로도 맞아요. 대학도 보내실 마음을 먹고 아이들이 스스로 독립해서 살아갈 수 있게끔 길을 열어주시는 것도 되게 부모의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음, 음. 아이들을 어릴 때부터 어떤 교육관을 갖고 키우셨을까요? 어, 저는 이제 사교육을, 제가 사교육을 어렸을 때 받았어요. 제가 지금 나이가 50이 훨씬 넘었는데 저는 선행학습을 해봤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저희 이제 친척, 아니, 저희 작은아버지가 잠실에다가 그런 이제 사업상으로 돈을 벌려고 학원을 만든 거죠. 무슨 학원을 내가 뭐, 교육에 관심이 있다 이런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그 학원에 초등학교 5학년 때 갔는데, 제가 다녔던 학교가 이제 사립학교였어요. 그러니까 동네 친구들도 있지만, 저렇게 멀리서 오는 잠실의 친구들도 있었는데, 그 친구, 우리 반에서 공부 잘하는 나는 여자애가 그 학원에 다니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다니니까 저도 욕심이 나서 다녀서 거기서 이제 초등학교 5학년 때 중학교 거에서 선행을 하고, 이제 저는 이제 그게, 그때는 이제 할만하더라고요. 그래서 할만해서 따라갔는데, 결과적으로 내가 중학교를 가니까 다른 애들은 막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저는 다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오히려 안 하게 돼서 그다음부터 더 공부를 못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에게는 이런 선행 교육을 하지 말자. 저 나름대로의 약간 그런 마음이 있었고, 일단 우리 아이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선행을 할 아이들이 아니었어요. 선행은 우리 아이가 저절로 막 수학을 여기까지 했다. 그래서 내가 얘를 뭐 더 많은 고등학교 공부를 가르쳐야지가 아니라 저희는 지금 막 무조건 끌고 가잖아요. 그런 교육을 이미 엄마들이 하고 있었어요. 저희 첫째 때도. 그래서 제가 해보니까 아니었기 때문에 그게 아이들한테 좋은 교육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그냥 그런 사교육을 하지 않고 오히려 독서를 많이 시켰습니다. 그리고 지금 해외에 가서 6학년에 이제 정말 영어 공부 하나도 없이 가서 이제 적응하고 그리고 해외 대회 가고 지금 그 해외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아이의 독서의 힘이 영어로도 가서 영어 책 읽기로 또 영어 공부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끝까지 잘 갔던 것 같아요. 아부다비는 네. 외국인 학생이 아르바이트가 가능할까요? 어, 지금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어요. 이제 학교에서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가 꽤 되더라고요. 영상 편집 같은 거, 학교 영상 편집 같은 거, 아부다비 그 다니는 아이는 그걸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고요. 아마 밖에 나가서는 하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그건 제가 잘 모르겠어요. 밖에 나가서도 할 수 있는 비자인지는 그거는 모르겠지만 학교 안에서도 학생이면 얼마든지 할 게 있다는 거, 요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캐나다는요, 어, 학생 비자를 받으면 네. 외부에서 주 20시간 정도까지는 그 아르바이트를 할 어, 수 있어요. 한국도 외국인이 들어갔을 때 학생 비자가 있으면 비슷하거든요, 상황은. 그래서 그거는 음, 학생 비자의 그 나라마다의 그 조건들이 달라서 네, 그거는 확인을 음. 해야 될 것 같아요. 에세이 공부를 어떻게 하셨을까요, 자녀랑? 어, 그 좀 습관을 들인 게 어렸을 때부터 책을 읽고 북리포트를 쓰게 했어요. 그런 식으로 좀 했고, 특별히 에세이를 따로 배운 적은 약간 그때 이제 과외 선생님에게 싱가포르에 있을 때 우리 큰애 같은 경우랑 이제 작은애 같은 경우랑 둘 다 가서 영어가 부족했기 때문에 에세이 선생님이 오셔서 과외로 한 1년 정도 과외를 했고, 그리고 책 읽기를 많이 했고, 그리고 꼭 북 리포트를 쓰도록 해서 이걸 사실 코로나 때 제일 많이 아이들의 영어 성장이 있었던 게 코로나 때 그 싱가포르에 있었거든요. 근데 싱가포르는 그 외국인에 대한 규정이 매우 뭐 뿐만 아니라 뭐 자기 국민들한테도 규정이 되게 세기 때문에 규정을 어기면 추방된다고 얘기를 하도 해서 무서워서 아이들하고 저하고 도서관에서 책만 빌려다가 책만 읽고 그다음에 그걸 이제 증거로 남기기 위해서 이제 북리포트를 많이 썼던 게 도움이 됐고 학교에서 에세이 같은 경우는 아마 한국에 계신 분들은 조금 생소하고 좀 배우기 좀 어렵다고 생각하실 텐데 요거는 학교 선생님들이 또 고쳐주기도 하니까 그것을 잘 리라이팅을 하면서 내가 부족한 부분들을 좀 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혹시 음, 네. 또 더 질문을 좀 더 받아보겠습니다.
네, 더 질문 있으실까요? 네, 한승희 작가님께 더 질문이 있으실까요? 음. 네, 없으신가요? 아, 퍼플타스님 질문이 빠졌네요. 네, 어렸을 때부터 학습 동기부여와 영어는 어떻게 교육을 하셨는지 궁금하시대요. 어, 이제 뭐 같은 얘기가 조금 네. 반복되는데, 이제 그 최근에 이제 한국에서 수능 만점자가 나왔는데 그 친구가 핸드폰이 고등학교 때 핸드폰을 갖게 됐다. 그리고 이제 독서를 끝까지 했다. 이 두 가지가 이제 요즘에 한국에서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 음, 근데 사실 저도 100% 그 뉴스를 봤을 때 제가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제가 핸드폰도 늦게 사줬어요. 늦게 사주고 어떻게 안 사주고 그 핸드폰 이야기도 제가 스레드에 한번 쓰긴 했는데 그런 엄마였고, 그리고 또 그러니까 그만큼 전자기기를 가까이 하지 않게 했고요. 그리고 독서, 그 대신 그랬기 때문에 독서하는 아이로 성공을 시킬 수 있었던 거고, 근데 지금 한국에서도 지금 한국이 정말 사교육 학원 때문에 난리도 아닌데 그 와중에 또 그렇게 공부한 친구가 수능을 만점을 받았다고 하니까 되게 반갑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꼭 그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사실 제가 온라인 스쿨을 어린 친구들한테 권하지 않는 게 그들한테는 이 온라인 스쿨이라는 어떤 컨텐츠가 하나의 영상으로 가서 그들에게도 그게 공부라기보다는 뭐 그냥 유튜브 보는 것처럼 느껴질까 봐 저는 사실 그거는 권하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그 영상이 주는 이로운 점도 있지만 요즘 아이들에게는 너무 흔하기 때문에 예전과 달리 그게 더 책을 안 보는 요즘에 쇼츠를 보기 때문에 아이들의 눈이 줄로 이렇게 가지가 않는데요. 아이들의 구조상. 아이들의 습관이 쇼츠의 위에 아래 글 읽는 그런 글만, 단문만 봐서 줄글을 못 읽는다는 또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사실 그게 너무 동의하는 게 만화책은 또 안 보여줬어요. 만화책이 줄글이 아니기 때문에 교과서랑은 다르다는 생각에 만화책은 학습 만화라더라도 집에는 들이지 않고 도서관이나 학교에서만 볼 수 있게 하고 집에서는 반드시 줄글에 있는 책을 읽도록 했고 그리고 이제 저 사실은 집에 텔레비전이 없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저희가 결혼할 때는 텔레비전 사잖아요. 좋은 걸로 사고 나서 아이가 1년 있다 아이가 생겼는데 그 다음에 새 텔레비전을 친정에 갖다 줬어요. 우리 집에는 예, TV가 없었고 지금까지도 그 중간에 한번 싱가포르 갔을 때 남편이 한국 텔레비전 못 보면 한국 소식 모른다고 그래서 텔레비전 샀다가 남편 출장 갔을 때 제가 그냥 팔아버렸어요. 이것도 아닌 것 같아서. 계속 텔레비전 없었고 지금도 있긴 있는데 남편 혼자만 방에서 보는 거지 아이들이 굳이 텔레비전을 찾아 들어가지 않아요. 이게 하나의 습관이더라고요.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텔레비전이 없다고 해서 아이들이 뭔가 가서 뭐 저기 밖에 나가서 바보 취급받는다던가 이럴 수 있어요. 잠깐은. 너 그것도 몰라? 친구들 사이에 그렇지만 요즘에 사실 텔레비전 보는 친구들 없죠. 다들 유튜브 보잖아요. 그만큼 다 지나고 보니 그게 또 중요하지 않고요. 저희 첫째 아이가 이제 24살이에요. 남자친구도 있고 이제 이런데 그런 이야기를 언뜻 하더라고요. 자기도 결혼해서 진짜. 아기를 낳으면 엄마처럼 할 거라고. 텔레비전 없애줄 거라고. 그렇기 네. 때문에 본인이 그걸로 인해서 피해를 봤다는 생각은 없는 것 같아요. 잘했다는 생각이 오히려 있지.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작가님, 저희 오늘 참여하신 분들이 다 부모잖아요. 이 네. 부모님들에게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사실 제가 이제 책에도 그 이야기를 뭐 미국 온라인 고등학교로 뭐 영어대 진학하기 이래서 되게 입시책처럼 보여요. 그렇지만 읽어보신 분들 알겠지만 그냥 제가 여태까지 그냥 살아온 4년간의 경험담이고 그게 정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지금 우리가 온라인 고등학교가 있었는데 몰랐어. 이렇게 해낸 것처럼 또 어떤 부분에서 어떤 새로운 교육의 또 방향이 또 생겨날 수도 있고 생겨서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모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은 자꾸자꾸 변해가기 때문에 엄마들이 또 부모님들이 아빠들이 자꾸 먼저 정보에 접근을 해서 해야지 자꾸 학원으로 또 누군가에 의지하는 것보다는 정보를 자꾸 이렇게 용기를 내서
하나씩 접근해야지 아이도 용기를 내고요. 아이들은 사실 잘 몰라요. 그냥 엄마가 하는 게 좋은 거고, 이렇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용기를 내서 이제 불만이 있으면 그 아이의 길을 바꿔주기 위해서 어떤 가능성을 여는 출발점이랄까요? 그런 것을 조금 찾아주는 생각이 되면 좋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저희 단톡방에서 책에 없는 내용이라 제가 단톡방에서도 말씀드린 내용인데 이제 여기서도 한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오늘 이 씨에 대한 질문이 사실 없으셨어요. 저희 단톡방에서는 이 씨에 대한 질문도 되게 많으시거든요. 예, 엑스트라 커리큘러 특별 활동은 무엇을 했느냐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접근성이 좋은 게 방학 때 대학에서 하는 캠프에 가고 싶어요. 뭐 학교 이름 뭐 예일, 뭐 MIT 뭐 이런 데서 한다고. 근데 그런 게 거의 이제 6,000불 가까이 되더라고요. 수업료만. 뭐 어떤 뭐 라이센스를 따는 것도 아니고 가서 캠프 형식으로 이제 수업 듣는 것도 아니고 캠프 형식으로 접하고 오는 건데 그게 좀 고비용이라 우리 아이도 이제 그동안 온라인을 하면서 좀 답답했을 것 같아서 그걸 조금 시켜보고 방학 때 해보고 싶었어요. 근데 너무 비쌌고 제가 알았던 그 시점은 이미 다 끝났더라고요. 다 끝나고 다 마감됐기 때문에 못했는데 제가 지금 우리 캐나다 아하맘하고 저번에 이제 줌 미팅을 하면서 저 알아낸 게 캐나다는 일단 안전하고 미국보다 그리고 또 그 캐나다 아하맘의 홈페이지가 아니고 블로그를 들어갔더니 또 거기는 훨씬 가격도 저렴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한국 분이 계시니까 이제 맘이잖아요, 맘. 어떻게 보면 엄마처럼 계시고 이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온라인 고등학교를 만약에 선택하시고 아이가 답답하다고 했을 때 이런 것도 우리 이런 뭐 안전한 곳, 뭐 아까 필리핀에도 계시지만 안전한 이런 캐나다 런던을 활용하시는 것도 참 하나의 팁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꼭 아이가 온라인만 해서 답답할 거다. 예, 답답할 수 있어요. 저도 사실 온라인이기 때문에 온라인 들고요. 여행 많이 다녔어요. 동해도 가고 아이가 바다 보고 싶다고 그러면 부산도 가고 그랬거든요. 또 그런 장점도 있으니까 좀 이렇게 오픈 마인드로 생각을 항상 열고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 오늘 정말 많이 들어와 주셨는데요. 네, 감사드리고 또 이런 자리 마련해 주신 캐나다 아함에도 정말 감사드려요.